경험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22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봉욱 민정수석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검찰을 출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봉욱만큼 점잖은 사람도 참 드물어요. 제가 검사 중에서 가장 신사다운 사람이라면 보통 두 사람 정도를 꼽는데, 한 명이 최재경,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봉욱입니다. 정말 둘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기자일 때 가능한 거죠. 언제든지 긁을 수도 있고, 검사를 긁을 수도 있고, 검사를 욕할 수도 있는 이런 기자 입장일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한테 아주 예의 발랐고 친절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하고 어떤 척을 진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회방을 놓았다든지 하면 아마 분명히 이 사람 저한테 엄청난 보복을 했을 겁니다. 지금 역시 이 봉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욱은요, 여전히 건재한 것 같아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시민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 그대로 검찰을 더 강하게 만드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검찰개혁안, 사실 개혁안이 아니죠. 자, 그거를 내놓고도 여전히 이 봉욱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봉욱이가 자신과 관련된 주요 문건을 유출한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복을 하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장난질, 검찰의 이 개혁을 회방 놓는 이 작업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쫓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봉욱의 복수국이 시작됐다.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라 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개혁안이 공개되기 직전 문건 하나가 외부에 유출이 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건인데, 이 문건에는 민정수석이 등장합니다. 민정수석이 생각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에요. 이 문건이 유출되면서 아주 일파만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봉욱이 이걸 검찰 제도를 검찰 개혁을 망가뜨리고 있다. 검찰 개혁의 오적 중에 봉욱이 꼭 포함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봉욱이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라 라는 식의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얘기 했었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입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이 사표를 냈다라는 기사예요. 검찰개혁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고 후임으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남 의원이 후임으로 거론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 이 사람이 왜 그만뒀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은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을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입니다. 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을 이중 구조로 만든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네, 봉욱 아이디어죠. 봉욱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거를 검찰 개혁안이랍시라고 공개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개혁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말라.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어울리는, 국민의 뜻과 부합되는 사람이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니야. 사표를 내야 할 사람은 봉욱이잖아. 봉욱은 국민의 뜻, 시민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를 사법제도, 그 개혁안이라고 떡 내놨는데 그 안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진국 비서관은 사표를 내고 봉욱은 사표를 안 냈네? 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왜 이래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국 사법제도 비서관. 이 사람은 검찰 개혁, 그 중에서도 검찰의 제도와 관련된 설계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교수 출신으로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예요. 이 사람이 왜 발탁이 됐느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진국 사법제도 비서관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 말이 뭐냐? 검찰한테 철저하게 검찰을 장악한 게 아니라 좀 풀어놨다 이거야. 검찰을 풀어놓는 바람에 개혁이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죠. 문재인 정부에서의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검찰을 너무 얕잡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후려잡아야 할 때 후려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에 실패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진국 비서관입니다.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형사법학 회장이고요. 독일 마르크부르크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순수한 학자 출신인 거죠. 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검찰한테는 절대로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이진국 비서관의 생각인 거죠. 더군다나 중수청을 이중구조로 만드네 어쩌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딱 잘랐던 것이 바로 이진국 비서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국 비서관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왜? 자, 이 사람은 봉욱과 생각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야. 생각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봉욱과 충돌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물러나려면 봉욱이 물러나야지. 왜 이진국이 물러났을까? 그리고 이진국, 이 사람은 왜 물러났을까? 봉욱이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자, 봉지욱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봉욱이가 자기와 관련된 문건 옆에 지금 보이시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이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 라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민정수석 의견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엄격하게 이원화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데 수사부서의 장, 그러니까 수사부장은 반드시
수사사법관, 즉 검사로만 하고 심지어 기관장도 검사로만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몰래 만들었다가 딱 걸리죠. 이 문건이 유출되면서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봉욱이가 뭐라 그런다고? 야, 이 문건 유출한 놈 잡아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자료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데요.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동영상 다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제가 직접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민정수석이 일본을 따라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막 굉장히 막 불타올랐잖아요. 그때 민정수석실에다가 한 지시가 그 일부에서 보도된 그 문건 있잖아요. 민정수석 입장 해가지고 발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문건 유출한 사람 색출해라. 이런 지시를 일본에서 전화로 급하게 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네. 근데 그런저런 자, 이 두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봉욱 민정수석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곤란하게 된 것은 문건이 유출됐기 때문인데, 문건 유출한 놈을 잡아서 내가 족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봉욱이 곤란하게 된 것은 봉욱이가 우리 시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검찰의 조직을 더 강화하는 것을 개혁안이라고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해진 것인데, 봉욱이는 뭐라고 하고 있다? 문건이 유출돼서 내가 곤란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건 유출한 새끼가 누구야? 자, 그래서 누구로 지목됐다?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이진국 비서관이 범인으로 지목된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문건을 유출했어? 그러니까 너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너 나가, 사표 내. 뭐 그랬던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봉욱과의 갈등 때문에 이진국 비서관이 사표를 냈다. 이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진국과 봉욱은 검찰 제도 개혁, 특히 중수청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 까지도 확인이 된 거야. 다만 여기에 그 문건 유출, 문건을 제보했다라는 점까지 같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다를 뿐이죠.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확실한 것은 봉욱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런 짓 잘하죠. 원래 검찰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쫓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특별히 나한테 뭐 거슬리는 게 없다, 내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냅두기도 해요. 하지만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남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보복은 매우 치졸하고 은밀하면서 그리고 치명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밥그릇을 뺏어서 내쫓아요. 그게 검찰의 보복극입니다. 지금 봉욱이는 그런 검찰식 보복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인물은 반드시 보복하며, 나한테 불이익을 줬다, 그 불이익의 근원이 되는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이게 검찰이에요. 특히 재밌는 거는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일수록 더하더라. 제가 앞서서 봉욱이라는 사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검찰 있으면서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봉욱하고 최재경 두 사람을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보복은 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더라. 더 야비하고 잔인하게 하더라. 봉욱이야말로 딱 그런 사람이더라. 솔직히 말해서 최재경도 뭐 딱히 보복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럽죠. 최재경 이 양반도 봐라.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보고 너 검사 그만두고 나가 라고 했다고 검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내쫓잖아. 그랬던 사람이 최재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복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 봉욱은요, 드러나지 않게 자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의 좀 반대편에 서서 자신한테 좀 불리하게 만든 사람, 자신을 불리하게 만든 사람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더한 거죠. 자, 지금 현재 검찰 개혁안 얘기는 수면 아래로 일단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봉욱을 비롯한 검찰 세력들이 음지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떨어졌을 때, 그때 봉욱가 뭘 해야 된다? 예, 그때 자신들의 자신들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들 이제 쳐내는 거야. 보복할 사람은 지금 보복하는 거지. 그래서 검찰 개혁과 우리의 보복과는 별 관계가 없다. 요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조용한 거야. 검사들이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저는 솔직히 조용하기 때문에 더 의심스럽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봐요. 검사들이 지금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검찰 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예. 검찰이 조용할 때는요, 보복을 할 때뿐이에요. 보복을 해야 되는데, 티나게 보복하면 안 될 때, 조용히 보복하고 싶을 때, 예, 그럴 때 조용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누굴 항상 드느냐면,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은요, 윤석열의 보복극을 제대로 당한 사람이죠. 여러분, 김학의 출국 금지 기억하시죠? 김학의 출국 금지. 이 김학의 출국 금지는 사실 윤대진, 그러니까 소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봉욱 대검 차장,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보고를 받은 그 상황 하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이걸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느냐?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검사장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성윤한테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이성윤, 이규원, 차규근 이 세 사람이 그때 기소가 되거나 검찰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뭐 또 징계를 당하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아니, 그 중에 세필은 이성윤은 왜 여기 말려들었느냐. 이규원 검사의 업무 담당자였고, 차규근 검사장은 당시 출입국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성윤은 그때 왜 걸렸느냐. 당시 이성윤이 윤석열하고 한동훈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자꾸 목을 죄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을 내쫓아야 했던 겁니다. 당시 검사들이요, 조용히 진행해요, 이것들을. 그리고 나중에 이 공개가 됐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사들이 왜 조용하겠어요? 지금 검찰개혁안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모자랄 판에. 근데 왜 조용하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시끄럽게 떠들었던 친윤 적폐 검사들 상당수가 퇴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을 뒤집을 수 있는 검찰의 장난질 사실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뒤에서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청을 3개로 늘릴 수 있다. 지금의 검찰개혁안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검찰청을 3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지금 암약을 하는 거지. 암약을 하고 있으니까 조용한 겁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속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런 음모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내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검사들 무시무시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흉측한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봉욱이가 하고 있는 짓 당장 보세요. 오늘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이 사표를 냅니다. 그냥 낸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냈다 누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봉욱이가 손을 쓴 거예요. 단돌이 친 거예요.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 음모를 모르시겠냐? 대통령이 뭐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봉욱이 대통령한테든 그게 아니고 국무총리한테든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딴 데 가서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보세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툭 하면은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은 그런 대부분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중수청을 이원화 구조로 허락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싶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봉욱이가 허위 보고를 맨날 하는 거야. 대통령한테는 지금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라고 뻥치는 거야. 그래 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는 대통령 뜻이 이렇다. 라고 하면서 지 의견을 대통령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실제로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이 봉욱이가 그런 짓을 해요.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청와대의 뭐 대통령실의 뜻 이러면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게 있죠. 그 중에 90%는 이렇게 실은 봉욱이가 자기 생각인데 대통령 생각이라고 사칭을 해서 내보내는 게 제법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이 방해가 되는 사람을 자꾸 내쫓는 거야.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코지를 검사들이 그래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기자들도 해코지해서 내쫓거나 기자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다른 기자들, 지들 말 잘 듣는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검사들이에요. 전형이야, 전형.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쁜 짓에 지금 핵심에 누가 있다? 봉욱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 하나가 이번에 드러난 게 뭐야? 이진국 비서관의 사표를 받아낸 겁니다. 자, 우리 이 점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욱이가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봉욱이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말하는 게 지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새끼가
그런 데잖아. 대통령한테는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토론 중입니다. 논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총리한테 가가지고는 아니 대통령 뜻이 이렇던데요? 요라고 있는 거예요. 총리도 바보로 만들고 대통령도 바보로 만드는 이런 짓을 지금 봉욱이가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민주시민들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